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생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금 미국에 방문 학자로 와 있고요.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와 있습니다. 예, 다행히 이제 잘 정착을 해가지고 다시 유튜브를 하게 됐고요. 사실 이 영상 5일 전에 한번 올렸었는데 제가 아직 좀 다루는 게 좀 미숙하다 보니까 이 녹음 장치에 대해서 그래서 소리가 너무 작게 녹음이 돼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좀 소리가 너무 작아서 못 들었다라는 분이 너무 많은 민원을 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큰맘 먹고 다시 녹음하게 됐고요. 전에 보셨는데 소리를 어떻게든 다 들으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 보실 필요가 없고요. 저번에 제대로 못 들으셨던 분들만 오늘 영상을 다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냐면 사실은 좀 이 주제를 다루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제가 오징어랑 미역 이런 것들 좀 말씀드렸더니 이제 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좀 다루게 됐습니다. 사실 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싫어하는 분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밥에 싸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7년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옛날 자료가 아닙니다, 결코. 왜냐면 이런 대규모 전수조사는 매년 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뭐 몇천 건을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에 다시 조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 자료가 나름 최신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납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축산물 대비 납 평균 오염도가 보시는 것처럼 약 2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산물이 그 중금속 중에서 납의 오염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드뮴 역시 발암물질입니다. 발암물질인 카드뮴에 대해서도 축산물 대비 보시는 것처럼 약 157배. 엄청난 숫자죠. 15배도 많은 숫자인데 157배나 굉장히 오염이 더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요, 이렇게 아무래도 수산물이 이런 중금속 오염도가 높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이런 중금속에 노출되는 거 한번 살펴봤을 때 카드뮴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카드뮴에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 거의 절반, 48.3%면 거의 절반이죠. 거의 절반이 바로 수산물이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 카드뮴에 노출이 된다는 거는 주된 원인은 주로 그 절반 이상의 원인은 절반 정도는 수산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 가지고 납과 카드뮴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랬을 때 전체 식품을 조사해 봤는데 전체 식품의 평균 노출량, 평균 오염도보다는 확실히 높긴 높습니다. 예, 아무래도 수산물 쪽이 좀 높게 나오니까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증가 추세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증가 추세면 되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다행히도 오징어나 미역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김은 10년 대비 증가 추세는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김 자체로도 먹지만 실제로 먹는 형태는 주로 먹는 형태는 뭐 저도 그렇고 아마 이 구독자님들도 비슷할 텐데요. 아마 이런 조미김 형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조미김이 실제 더 맛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더 짭조름하고 또 밥 사 먹기도 훨씬 더 수월하죠. 그럼 조미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가장 최근 자료인데요. 보시면 일단 그 김이라고 하는 게 수산물 평균이 0.157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농도가. 근데 김이 일반 전체 식품 평균보다 높은데 수산물 평균보다는 김이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낮은 편인데 물론 축산물 평균 대비는 김이 100배 많긴 많은 거죠. 자, 그런데 이 보시는 것처럼 조미김으로 바뀌면 조미김으로 별도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했더니 갑자기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염도가 0.47가 나와버려요. 축산물 평균 대비로 보면 무려 472배가 됩니다. 이거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4배도 아니고 무려 축산물 대비 400배 이상이 찍히게 돼요. 자, 이걸 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드십니까? 아마 두 가지가 아마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 이렇게 보면 조미김 먹지 말아야겠구나.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좀 잘못된 실험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김이 0.1인데, 조미김이 0.472가 나왔어요. 4.7배가 더 높게 나오잖아요, 조미김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아니, 조미김이라는 건 김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김에다가 그냥 소금이랑 기름 정도 덧붙이는 정도인데, 김이랑 아니, 소금이랑 기름이 좀 더 오염돼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 자체만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결과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잘못된 실험 결과가 아니에요. 실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김을 우리가 채취해서 측정하게 되면 수분을 완전히 다 건조하지 않고 보통 측정하는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놔두면, 그냥 이렇게 놔두면 기미라는 계속 수분을 먹어요. 공기적인 수분을 계속 흡수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마른 상태 측정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 상태에서 측정하면 수분이 같이 측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금속 농도가 상대적으로 희석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조미김이 뭐죠,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죠? 김을 계속 덧붙여가지고 열을 가하죠. 그것도 한 두 번 정도 합니다. 두 차례 걸쳐 열을 가하면서 수분을 다 날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싹한 거죠. 수분이 다 날아가면서 다시 기름 도포가 되다 보니까 추가로 수분에 의해서 중금속 농도가 희석되는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미김에서 저렇게 높게 나오는 것은 충분히 실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또 이걸 보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축산물을 기준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확실히 축산물 더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 뭐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를 많이 드시라는 게 아니고요. 저 역시 그 완전 채식주의자는 아닌데 채식 아주 옹호론자입니다. 채식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어떤 제 건강상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이런 좀 환경 문제. 아시다시피 축산물, 축산 어떤 그런 데서 뭐 소가 배출하는 뭐 방귀라든지 이런 배설물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환경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생명 윤리 측면에서도 채식을 되게 약간 좀 옹호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절대 제 축산물을 이렇게 장려하는 그런 영상은 아니라는 거 꼭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신 기준 뭔가 수산물에 뭔가 비교할 만한 대조군은 필요해서 축산물 대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조미김이 지금 보면 충격적으로 평균 농도가 매우 높게 나오죠? 그 당시에 그 보고서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원재료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김에 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김 때문에 나온 것이다. 그래서, 근데 그 당시 2017년도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은 원래 해조류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조미김은 해조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류 코드로 봤을 때 정부에서 관리할 때 이게 가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타 식품으로 분류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김의 순수 김의 기준치가 적용이 안 됐었습니다. 2017년도까지. 그러니까 당시에 그 0.47이 나왔던 제품들이 그렇다고 뭐 당시에 뭐 퇴출 조치 받았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게 없었어요. 왜? 기준치가 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 2017년 이후로 이제 일반 김에 적용되던 0.3 ppm 이 농도 기준치가 조미김에도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적용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제 다들 관리가 잘 되게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작년에 2022년에 충격적인 또 기사가 나오죠. 제가 그 업체명을 굳이 이제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뭐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특정 제품에서 그 식약처에서 이제 몇 개 제품 조사했던 것 같아요. 했더니 작년 11월에 카드뮴 초과 검출된 어떤 제품이 나왔고요. 판매 중단 회수 조치를 취합니다. 당시 이유가 뭐냐면 기준치 0.3보다 초과 검출됐다는 거죠. 0.4가 나와서 이제 결국 이 회사가 판매 중단 이제 회수 조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2017년 평균이 0.47이라고 그랬고 작년에 적발된 회사 0.4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기준치는 0.3이라고 했어요. 0.3 넘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이걸 보면 여러분들 이제 무슨 생각 드십니까? 2017년도 평균이 0.47이었으면 꽤 많은 그 제품들이 평균이니까요. 꽤 많은 제품들이 0.3을 넘어섰다는 뜻이죠. 그럼 그 전까지 드셨던 분들, 뭐 당연히 많이 드셔오셨을 거 아니에요, 조미김.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 이제 어떡하지? 너무 많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먹어왔었는데 2017년도까지 그러니까 나는 되게 위험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근데 결론 그다음에 이 2022년에 0. 어떤 회사가 적발됐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한 전수조사가 아닙니다. 어디 그 식약처 자료를 봐도 전수조사했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게 뭐냐면 보통 전수조사하면 뭐 몇 건 조사해서 몇 건 검출됐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실제 정부 계획은 2023년도에 다시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작년 적발된 걸 보면 아, 저 회사 말고도 다른 회사도 충분히 기준치를 넘는 것들이 많을 것이다. 뭐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자, 결론부터 여기서 일단 1차 정리를 해드리면, 이 기준은 말 그대로 기준이고요. 0.3, 이 기준치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0.3을 넘는, 소위 말해서 0.4짜리를 먹었어요. 0.4짜리를 먹었다 하더라도, 이건 농도지 절대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 밥에 싸먹는 정도로 먹는
이제 먹는 양,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카드 양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기준치 이하, 나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여러분들이 섭취하셨어요. 예를 들어 0.29로 카드뮴에 오염된 카드뮴이 있는 그 조미김을 드셨어요. 그러면 기준치 이하니까 안전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너무 많이 섭취하면 들어오는 절대량이 늘어버려요. 이해되시죠? 실제 제 아는 지인 중에서도 술안주로 다른 거 안 드시고 맥주 안주로 김 그 봉이라고 할게요. 금 봉지로 뭐 한 네다섯 봉을 드시는 분이 계세요. 실제로 맥주 한잔 하실 때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한 번에 과한 섭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기준치 이하를 하더라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부에서 정하는 이 기준치라는 거는 평균적인 섭취량을 고려해서 이 정도 농도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기준치가 넘는 걸 드셨다 하더라도 사실은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뭐 드시는 정도라면 뭐 그렇게 뭐 밥 먹을 때 한 봉지 정도 드시잖아요.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그것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2022년 작년 식약처가 이제 어떤 입장이었냐면 카드뮴과 납에 대해서는 2023년에 다시 대규모 전수조사를 한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할 것 같고요. 하면 아마 보고서는 내년 초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도 궁금한 게 보고서 전체 원본을 공개할지 아니면 그냥 보도자료식으로 한두 페이지로 요약해서 낼지. 예. 왜냐면 한번 그거 저도 궁금합니다. 예, 또 이 업계에 미치는 파장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보도자료 한두 페이지로 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조미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카드뮴 농도가 일반 김에 비해서 좀 높게 나오는 건 사실이고요. 그 이유는 그 처리하는 과정에 수비가 날아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일반적인 섭취량 가지고는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근데 너무 과한 섭취, 한 번에 너무 과한 섭취 같은 거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조미김 드시지 말란 뜻이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지금 이런 사실 김이나 뭐 미역이든 오징어든 쭈꾸미든 이게 사실 다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죠? 예, 다 바다가 오염되는 과정에서 어떤 생겨난 현상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바다가 오염돼서 나타난 거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전 세계적으로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같이 뭐 협정도 맺고 실제 실천도 해 가면서 바다로 배출되는 어떤 그런 중금속 대부분 그 주 원인이 공장 폐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특정 기준치만 맞추면 버려도 됩니다. 공장 폐수를. 근데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어떤 협정을 맺을지 한번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조미김 업체 관계자분들한테 제가 무료로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전수조사를 한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이 조미김 관계자 그 회사가 적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러니까 김을 어디선가 사오시잖아요. 아니면 직접 양식을 하실 텐데요. 김 자체로 여러분들이 중후속 농도를 검사해 봤어요. 했더니 한 0.25 정도 나왔다 칩시다. 농도로 0.25 ppm 나왔어요. 그럼 이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하고 그거를 조미김으로 만들어서 판매해 버리면 나중에 식약처에서 조미김만 따로 조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 논리에 의해서 이론에 의해서 0.25 가지고 만들었는데 실제 조미김은 0.4가 나올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바로 언론에 터지고 업체명 바로 공개하죠. 바로 그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팁을 알려드리자면 어디선가 이 김에 대해서 중후속 검사를 하실 때 어느 업체에 의뢰하실 때 완전히 바싹 말린 상태에서 검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히 그냥 물에다 날리는 완전히 바싹 건조한 상태에서 테스트한 상태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김만 측정했을 때 0.1보다 좀 매우 낮은 한 뭐 0.05, 0.07 이 정도 수준의 정도로인 거 확인하시고 그걸 가지고 조미금 만드시게 되면 절대로 정부가 말한 기준치 0.3을 넘어서 뭐 적발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아직 그 분석기관에 의뢰하실 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